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인생의 한 번은 유대인처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단결 정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 흩어져 산다고 해도 유대인은 하나의 민족임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어디에 살거나 단결하고 협력하며 서로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책 중에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몸 하나에 머리가 둘 달린 아기가 태어나면 한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두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리적으로 머리가 둘이니까 둘 다 인간으로 봐야 될까요? 두 사람으로.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의 전통에 따르면 만으로 한 달 된 아기는 납비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둘 달린 아기에게 랍비는 몇 번이나 축복을 해야 할까요? 머리 둘 달린 아기를 위해 기도할 때 머리맡에 사발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를 두어야 할까 아니면 두 개를 두어야 할까? 우선 머리가 둘 달린 아기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를 알아야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쪽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의 얼굴도 함께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으로 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두 사람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지혜를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유대 민족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거하는 유대인이 박해를 받을 때 다른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이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고 비명과 고통을 지른다면 진정한 유대인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제시한 문제와 같습니다. 머리가 둘 달린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축복을 할 것인가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동족의 고통을 함께 괴로워하는 것은 민족적 동질감과 응집력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서로 손해보는 경영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주유소를 개업해 돈을 벌면 머지않아 또 다른 사람이 근처에 주유소를 개업하는 일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3번, 4번 주유소가 계속 생겨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주유소를 개업해 돈을 벌면 다른 사람은 근처에 식당을 차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마트를 연다고 합니다. 결국 다 같이 협업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늘 힘을 합쳐 서로 돕고 한 사람이 어려우면 사방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옵니다. 유대인은 이와 같은 협력 정신으로 수많은 고통을 극복해 왔습니다. 16세기 보헤미안 지역의 관리로 임명된 사람이 남긴 일기에 유대인의 단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남겨 있습니다. 터키의 어느 도시를 가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에서 살다 와서 구사하는 언어도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결이 잘 됩니다. 유대인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자신들의 집단 중 누구라도 구걸하거나 떠돌게 놔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기부금을 모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빈민을 위해서 병원도 세운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은 이처럼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힘을 합치고 남을 돕게 된 걸까요? 바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계 기본 계명에 따르면 그들은 경제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웃 고용인 장애인을 도울 의무가 있으며 각 가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힘을 합쳐 서로 돕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운명은 홀로 고분분투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지도 관리, 예측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추종자 역할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에서 지도자, 관리자, 소통가, 추종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모두 담당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 서로 도와야 합니다. 1880년대 유대인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무차별적인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유대민족 단체가 출연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했던 한 서양인은 당시 감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처럼 유대인은 옛부터 지금까지 함께 힘을 합쳐 서로 도우며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정신을 계승해 왔습니다. 현대 사회는 조직과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유대인도 이러한 협력 정신이 있었기에 숱한 역경을 이겨냈고 공동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유대인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좋은 인연이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협력 파트너를 구할 때 실력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고 합니다. 뛰어난 지식과 영리한 두뇌는 기본이고 성실과 신뢰가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신용을 아주 중요한 인품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인격과 품행도 꼼꼼히 살핀다고 합니다. 2017년 마블 러브 미스 메이슬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1950년대 미국 유대인 사회를 잘 보여준 영화입니다. 시청자들은 여자 주인공이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에 감동하며 많은 응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건네는 이야기에게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해. 인생은 아주 고약하고 잔인한 녀석이야. 친구를 사귀면 싸워봐야 진 면목을 알게 되는 것처럼 결혼할 남자라면 내 대신 총알을 맞아줄 사람인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가세요 라고 가르칠 남자인지 따져봐야 한단다. 극중 아버지가 이러한 가르침을 딸에게 전했던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 종전되고서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이라서 시대 배경도 한몫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코스트를 겪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매우 극단적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 덕분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딸을 향해 아주 냉정한 원칙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에게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함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과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며 좋은 인연이 반드시 좋은 친구를 맺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주 오래부터 유대인은 좋은 인연이 부를 불러온다고 믿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맥도 좋은 인연이 성공을 불러온다는 의미에 중점을 둡니다.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도와줄 인맥이 없어서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남들보다 쉽게 성공합니다. 유대인은 인간관계가 개인의 발전과 성공에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보이지 않는 그물과 같아서 기업과 고객, 기업과 기업, 기업과 직원을 연결시켜줍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누구든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갖게 됩니다. 19세기 유대인의 보험 판매 전략을 보면 상당히 실용적이며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보험회사는 매 명절 때마다 고객에게 축하 카드와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고객들을 전부 보험회사의 홍보대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와 친척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유대인 보험회사 이야기를 꺼냈고 보험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고객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보험회사에서 보낸 축하 카드와 선물에 적힌 회사명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보험회사를 떠올렸습니다. 유대인 보험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덕에 훌륭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그로 인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기만의 비즈니스 제국을 순조롭게 건설하고 싶었다면 인간관계 관리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구심점으로 인맥을 무한히 확장하고 변화무쌍한 인간관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위 1%의 생각 노트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은 하나의 예술과 같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워진다. 사람을 사귈 때는 도덕을 기반으로 우정을 쌓고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 자기만의 인간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일상생활과 일, 나아가 인생 전체가 크게 변할 것이다.